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심리상담 전문가 이정입니다.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정신건강의 수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참 정신건강까지 이렇게 막 수준별로 나눠서 약간 평가당하는 느낌 조금 좋지는 않지만 우리가 정신건강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내가 어떤 정도의 수준에 있는지, 그러면 정신이 건강하다는 것은 어떤 상태인지 이런 거를 좀 공부하고 도움이 되는데 참고하셨으면 해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리고 좀 배우자를 선택을 할 때도 좀 참고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정신건강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감을 잡고 눈을 보는 안목을 키우다 보면은 좀 더 정신이 건강한 사람, 그래서 정서적 흑수저, 정서적 금수저도 있거든요. 네, 좀 참 경제적으로 이런 거 따지는 것도 참 속상한데 흑수저로서. 네. 근데 참 정서적으로도 금수저, 뭐 은수저, 흑수저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책도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서적으로 금수저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저도 뭐 거의 흑수저 수준인데, 네, 그렇게 이제 좀 길러졌지만, 네, 오늘 이렇게 말이 안 되는지, 길러졌지만, 계속 이제 제가 스스로 좀 향상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성숙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 성숙한 사람으로 계속 저를 성장시키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좀 도움 받으시라고, 네, 오늘은, 또 정신건강의 수준을 좀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심리학 용어를 또 하나 여러분들과 공부해 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자경계선을 공부를 했었죠. 네. 오늘은 무슨 용어냐면 분화라는 단어예요. 분화. 그래서 분화는 영어로 differentiation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difference는 차이라는 뜻이 있죠. 네, differentiation이라는 분화라는 단어는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봤더니 차이의 인정이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전적인 정의나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이 뜻이나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가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분화라는 단어도 남과 나의 차이를 얼마나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지, 요 개념이 좀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자아경계선,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자아경계선하고 조금 겹치는 개념들이 좀 있는데요. 자, 이 분화라는 용어는 보웬이라는 가족치료학자가 만든 용어에 사용한 용어예요. 그래서 이 분화라는 개념은 보에는 이제 4가지 단계로 구분을 했어요. 예, 그래서 분화 척도를 0부터 100까지 넣고 봤을 때, 요걸 이제 25씩 자른 거예요. 그래서 0에서 25, 25에서 50, 요런 식으로 해갖고 4단계로 구분을 한 거죠. 그래서 0에서 25까지가 제일 아래 단계의 분화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 반대로 75에서 100은 제일 좀 높은 단계의 분화 수준. 그래서 정신이 제일 성숙하고 건강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요 4단계의 사람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그거를 좀 듣다 보시면은 정신이 건강치 못한 사람의 모습, 그러면 제일 건강한 사람의 모습 어떻게 이제 단계별로 상승이 되는지 그것들을 좀 이렇게 스스로 좀 익히고 알 수 있게 되실 것 같아서 오늘 좀 그거를 다뤄드릴게요. 그리고 이 분화 척도 좀 점수를 이렇게 낼 수 있는 그런 문항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다루고 오늘 너무 길어서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그 문항들을 한번 보면서 조금 더 이렇게 상세하게 감을 익힐 수 있도록 다뤄드릴게요. 네, 그럼 오늘은 요 이제 4가지 단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인터넷에도 좀 찾아보면은 있으시고요. 저는 이 책은 전공서적을 참고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추천해 드릴 만한 책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어렵기도 하고, 저도 이 책 안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좀 분화 척도만 조금 참고를 하려고 뭐 본 책이기 때문에 굳이 뭐 제가 이 책까지는 뭐, 공유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번 좀 내용을 봐드릴게요. 일단,
0에서 25, 분화척도가 0에서 25에 속해 있는 사람들, 제일 하위 단계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지 좀 볼게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정서적 요구와 민감한 반응으로 이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오랜 유대관계를 타인과 유지하는 게 어렵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에너지를 주로 어디다 쓰냐면은 사랑하거나 사랑받는 거, 그거에만 주로 에너지가 쏠려 있는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다른 사람이 그들에게 행하도록 원하는 거에 굉장히 민감한 거죠.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그걸 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모든 촉이 대부분, 그러니까 나의 에너지 촉이 계속 바깥의 외부를 향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다른 사람이 뭘 원하나, 계속 나의 에너지의 주 방향이 밖으로 향해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들의 그 반응 모습은 보면은 이제 외부에서 뭔가가 얘기가 왔을 때 완전히 그냥 자동적으로 순종, 노예 스타일인 거죠. 예, 저도 이런 모습이 좀 많았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친가 쪽에 그 마인드인 거죠. 어른이 얘기하면 무조건 네 해라. 그러니까 무조건 네 하는 거는 노예들이, 종들이 하는 행동이잖아요. 주인이 얘기하면 무조건 네 하고 따라가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항상 그거를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항상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게 그냥 자동적으로 몸에 이렇게 그냥 새겨지는 거죠. 그러면요, 일단 자동적인 패턴이 그냥 그렇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예. 그게 몇십 년을 그렇게 해온 거를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거를 통찰을 할 수 있지만, 일단은 그래도, 일단 몸이 그거로 반응이 가는데, 그거를 보고 제가 스탑을 하고, 요렇게 이제 바꾸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연습을. 그래서 이게 이제 0에서 25에 속한 사람들, 자동적으로 완전 순종하거나, 아니면은 완전 극단적으로 그냥 무조건 다 반항 으로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양극의 모습을 보이는 게 0에서 25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예. 그래서 이들은 그러니까 긴장이나 불안, 스트레스 상황에서, 그러니까는 사고가 잘 안 되고 무조건 그냥 감정적으로 확 가버리는 거예요. 욱하거나. 욱해서 이제 막 화를 내거나, 아니면 완전히 그냥 우울의 끝으로 가거나, 불안의 끝으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 왔을 때 약간 뒤로 떨어져서 이걸 좀 상황을 보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좀 이렇게 생각을 해가면서 행동으로 나가야 되는데, 생각의 기능이 완전 정지되고 완전 극감정형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0에서 25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5에서 50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제 요 사람들보단 조금 낫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그 자신에 대한 신념과 확신은 여전히 부족한 단계예요. 그러니까 0에서 25가 완전히 그냥 타인에 의해 좌지우지 끌려다니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인다고 했었죠. 근데 이 사람들도 여전히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념, 확신이 부족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냥 외부에서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생각들, 이런 거에 그냥 쭉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요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좋은 인상 만드는 거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예. 그리고 이제 감정은 막 칭찬 또는 이제 인정 이런 거에 의해서 확 올라갔다가 또 비난이나 무시 당하면 완전히 그냥 확 낙담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역시 외부의 의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삶에서 중요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 역시도 많은 삶의 에너지가 사랑을 찾고 사랑을 향해 있고, 아주 적은 에너지가 이제 자기의 그 뭐 가치관 이런 거를 좀 실현하는 데에는 조금의 에너지가 쓰이고, 그마저도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래서의 그런 성공이 내가 뭔가의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활동하는 모습,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아, 내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일을 했을 때 상급자가 인정해주면, 그러면 인정받으면, 아, 내가 성공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맨 밑에 단계, 그리고 요 단계에서 볼 수 있듯이, 그러니까
정신 건강의 수준이 아래에 있을수록 외부의 그런 의견, 그다음 외부의 인정에 굉장히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굉장히 이제 감정적인 사람들, 감성형 인간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거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판단을 되게 감정적으로만 좀 이렇게 물러나서 사고에 의해서 그것을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일수록 하위 척도에 속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게 이제 그래서 25에서 50의 이렇게 모습인데, 25에서 50과 그 하위 수준과의 차이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그래도 이 그 분화 수준, 분화 척도를 조금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노력을 하면 좀 더 이제 위에 단계로 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 수준의 사람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서. 그러니까 0에서 25는 조금 병리적이다 싶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고요. 25에서 50이 좀 그 제가 약한 자아경 개선의 사람들이 지난 영상에서 많다 그랬었죠. 이게 이제 비슷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수준의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지 않나, 요 단계에 속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제 긍정적인 거는 수준을 올릴 수가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계속 공부해 가면서 좀 더 건강한 상태로 이제 저를 이렇게 상승시키고 있거든요. 성장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요 수준이 많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50에서 그럼 75. 여기가 이제 어떤 단계인가? 50에서 75라는 분화 척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는가 했을 때, 이제 스트레스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이 사람들은 행동을 하냐면, 감정에 완전히 끌려다니고 지배당하지 않을 만큼 이제 사고의 힘이 발달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막 스트레스 상황 왔을 때 감정이 훅 휩싸여갖고 훅 해놓고 이제 돌아서서 내가 그때 좀 참을 걸 그랬네 막 이렇게 하면서 후회하죠. 근데 50에서 75의 사람들은 그런 행동들이 이제 많지가 않다는 거. 그래도 사고로 이렇게 좀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의사 결정도 이제 결정장애 막 뭐 선택해야 되지? 그러면서 계속 남들의 의견, 남들의 눈치를 살피는 게 아니라 본인의 신념에 따라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 네. 그리고 또 이제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활동을 할 때 하위 쪽에 있던 사람들은 계속 다른 사람들의 사랑받는 거, 인정받는 거에 초점을 많이 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인정의 욕구는 굉장히 자연스럽기는 한 욕구인데, 그러니까 너무 많은 부분에서 그쪽으로 향해 있는 경우 하위 척도인 거고, 이 사람들은 주변의 인정보다는 내가 지향하는 그 나의 가치관, 내 내부 가치에서 귀하다고 여기는 것들,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 그래서 나의 가치관을 따라서 목표를 삼고 그 목표를 지향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척도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수준부터가 좀 건강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75에서 100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해요. 보엔의 그 의견에 따르면 이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은 좀 많지는 않대요. 그리고 특히 뭐 95 이상은 뭐 거의 없다고 보면 그냥 이론적으로 있는 수준이고요. 보통 한 이제 75에서 95 이 정도의 이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 사람들은 이제 되게 자아의 분화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사고와 감정이 완전히 딱 분리가 된 생활. 그래서 감정을 느끼는 게 잘못된 거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헷갈리시면 안 돼요. 감정을 못 느껴서 병이 난다고 제가 아마 이제 종종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감정을 느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느낀 감정을 어떻게 행동으로 처리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막 감정에 급을 달하는 행동이 아니라 되게 합리적으로 이런 스트레스 상황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 수준의 사람들은 자기의 신념이 이제 완전히 뚜렷한 거죠. 그러니까 뭐 사회적인 관념, 관습,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것들, 이런 것들에 무조건적으로 따라가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의 가치관, 자기가 이제 살아오면서 하나의 인간으로 성장해 가면서 안 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 내 인생에서 중요하고 가치롭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세워져 있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75에서 95 이 수준에 속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들여다보면 내가 오롯이 세운 생각들이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사회나 부모들이 좋다고 어렸을 때부터 얘기했던 것들, 그것들을 무의식적으로 따라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 저희는 이제 어렸을 때 엄마가 많이 했던, 그러니까 엄마, 뭐 대부분 엄마들이 아빠 형 많이 보죠. 네, 근데 이제 저희 엄마가 아빠를 칭찬하면서 했던 뭐 얘기 중에 그래도 이제 맨날 욕하시다가 그래도 너희 아빠는 밖에 나가서 남들한테 욕은 안 먹어. 이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남들이 되게 좋게 보는 사람이야.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게 되게 좋은 사람의 모습인 줄 안 거예요. 집에서 막 화를 많이 낸다던가 막 이렇게 가정적이지 못하고 가족들한테 소홀히 해도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점잖고 젠틀하게 행동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 듣는 게 되게 괜찮은 모습이다 라고 엄마가 얘기를 해오셨기 때문에 저도 어렸을 때는 이런 사람의 모습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걸 지금까지도 갖고 있다면 저 역시 미성숙한 수준에 계속 머무르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 절대 건강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내 부모가 중요하다고 가치롭게 여겼던 것들을 내가 그냥 내면화해서 계속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성장하면서 자기가 공부해 가면서 진짜 건강한 사람의 모습이 뭔지를 공부해서 내 나름의 가치관을 갖는 거. 이게 이 분화 수준에 속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정말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깨달아 가면서 내가 진짜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뭔지 자기만의 신념을 갖는 그 모습이 건강한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다른 사람의 비난이나 칭찬에 내 신념이 막 좌지우지되고 흔들리지 않겠죠. 그리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모습.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자기가 상위의 위기가 있을 때도 힘을 막 독점하면서 막 쓰지 않는 그런 사람, 아랫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잘 적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스트레스 상황이 와도 막 본인이 막 걱정을 늘리거나 막 불안을 늘리고 막 또 슬픔에 슬픔을 늘려서 우울에 빠지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어지간한 스트레스 상황은 본인이 좀 이렇게 잘 컨트롤하면서 갈 수 있는 모습이 이 수준에 속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제 분화 척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4가지 단계가 있었고, 각 단계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지. 그래서 주로 그 2가지 접근으로 봤는데, 하나는 뭐냐면 얼마나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타인의 눈이나 인정, 비난, 칭찬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가치관과 신념을 실천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갖고 있느냐. 요거가 하나의 이제 잣대가 됐고요. 또 하나의 잣대는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이것을 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얼마나 이렇게 좀 잘 컨트롤해서 그 상황을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는지, 요 2가지 잣대에 의해서 4가지 척도의 모습들이 나타났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분화 척도에 대해서 건강한 사람의 모습이 어떤 건지 좀 다뤄봤고요.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정신이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정신이 건강한 배우자의 모습은 어떤 건지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요 분화 척도 체킹할 수 있는 문항들 좀 다뤄드리면서 좀 더 깊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네, 그럼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도 들어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졌네요.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면서 건강 유의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